자, 최재형 목사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가 외국인이라서 봐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강하게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최재형 목사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이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게 명품백을 안 물어봤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은 뭐야 도대체? 아니 북한 자금을 받아온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 정은이가 지금 지 롤렉스 살 돈도 없는데 건이 명품백 사주라고 북한에서 공작금 줬겠어요? 주거 침입? 애초에 주거 침입이 존재 안 해서 건조물 침입으로 바꿨다며. 집도 아니고 침입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은 뭐가 명예훼손이야? 선물을 주면 명예훼손인가? 알 수 없음. 아무튼 이 혐의로 불러갖고 시간만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명품백 관련한 거, 뇌물 관련된 거, 청탁에 관련된 거는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사람만 붙잡아 놓고 있다가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지금. 최재형 목사가 이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통령 사칭죄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배우자인데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는 말을 했고, 목사님도 앞으로 나하고 남북관계 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들의 발언은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그래도 했어요. 본질이 국정농단인데 조사 받으러 간다니까 삐까번쩍 하게끔 언론에만 나고 가서 뭔가 최재형 목사가 말하자면 지네들 프레임대로 설명하려면 김건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몰카 촬영을 하고 이런 거를 조사했는 줄 알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봤어. 최 목사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요, 저희는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시간 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거침입 혐의 관련해서는 모든 만남이 정식 합의에 이루어졌으며 그냥 치고 들어가서 선물 준 게 아니다. 김건희와 김건희 비서가 접견 장소와 일시를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무슨 주거 침입이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그거로 주거 침입이 되는 경우가 어딨어. 카톡까지 그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할 이런 수가 식으로 있냐. 따지면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은 주거 침입대로 하루에 30번씩 감옥 가야 돼.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명수 기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가깝죠? 우리도 조사 받았잖아요. 영등포 경찰서 그 2층에 거기 우리 또 조사 동기가 됐네 이명수 기자랑 네 거기 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석했답니다. 이게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죄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 고발을 김건희가 있어? 아니란 말이야. 고발자도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주거 침입인데 집주인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 집에 살지도 않고 그 집주인이 그 집주인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이명수 기자가 오늘 출석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거다.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니 제가 다 부끄럽고 싫다. 이제 돌려달라. 그래서 명품백이 진짜로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지 그에 대한 걸 가지고 건의위에서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이상한 그 받았다는 선물 리스트를 보여줬답니다.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명품백을 포함해갖고 몇몇 가지 선물들을 김건희가 받은 리스트를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그럼 리스트 진위를 확인해보자 그러는데 안 돼, 보기만 해. 그리고 뺏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권익위에 그런 서류가 한번 나타났었다는 거지. 문제는 이 서류가 진본인지도 알 수 없지만 쓱 한번 봤지? 리스트 있지? 라고만 하고 걷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됐다는 공식 문서도 아니었다는 거야. 개별적으로 수불대장인 거지. 오늘 명품백을 받았다. 샤넬 300만 원 예정. 이런 식으로 요런 리스트만 보여주기는 보여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최소한 얘네들도. 왜냐면 그걸 받고 청탁을 한 거에 맞춰갖고 일을 해주려고 하면 A씨는 에르메스 갖고 왔고 B씨는 샤넬 갖고 왔고 D씨는 펜디 갖고 온 거 다 기록을 해놔야 될 테니까 그 리스트까지도 한번 나타났다가 권익위에 나타났다가 도로 회수를 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 한번 볼게요. JTBC 기사인데. 네, 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 사건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이 있는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 새끼들 말 이상하게 해요. 그 웃긴 거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다음에 순방 가서 그 당사국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공무원들한테 받은 선물이잖아. 스페인 왕과의 국빈 만찬 등 이런 행사에서 받은 공식 선물. 그게 김영삼이었고, 김영삼 대통령 받은 거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회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이런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외국인한테 받은 거니까 김건희도 그러니까 스페인 대통령이 그냥 외국인이야? 스페인에서 주는 거라.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은 극급인 거예요? 외국 정상급인 거예요? 정상급이야. 그러니까 최재형 대통령, 최재형 목사도 외국인이고 스페인 대통령도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아니 그렇게 끌어내려면은 다른 정상들 기분 나쁘지. 차라리 최재형 목사님을 그런 정상급으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아니, 순방지 가서 받은 선물하고 개인이 찾아와서 준 선물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초청받아서 가서 선물이고 다 눈에 띄는 데서 한 거지만 몰래 지 개인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와 관련돼서 일을 봐준 걸 갖다가 외국인이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봐 스페인 대통령한테도 받았는데 문제 없었잖아. 이게 어떤 비교 논리가 돼? 이 권익위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검찰 출신들하고 다 그 윤석열 지지자들하고 다 여기 권익위 들어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몇 번을 말하지만 기록물로 올라갔으면 올라가 있는 상태의 기록하고 그와 관련된 그 장소 일시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원품을 내놔봐. 물건은 못 내놓으면서 왜 자꾸 보관돼 있다고 사기를 치냐고. 그리고 법에 공무 중에 받은 거 이런 거예요. 법에는 그런 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바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김건희의 공무였어 이게? 아크로비스타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선물 받은 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도대체? 나 진짜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근데 끔찍한 진짜 세상이다 진짜. 이게 그 윤석열이 예전에 다뤘던 사건 중에 구청장 부인이 뭐 선물을 받은 사건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한겨레 뭐 신문에 따르면은 2003년 5월 23일자 기사가 있는데 인사청탁 수뢰 구청장 부인 영장에서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전날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해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모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구속이 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해당 검사 윤석열이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는 안 이루어졌었는데 부인이 다 온팍 뒤집어 쓴 거죠. 부인은 구속됐어요. 네. 부인은 구속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청장도 때려잡았던 대통령 부인도 때려잡았던 윤석열이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박절하지 거죠. 못해서 그걸 KBS 나와가지고 자백을 해버렸죠. 김건희 보내라는 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금액이 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카네이션 같은 거 받는 것도 사실은 이거 자체가 공직이나 공무와 관련된 걸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권익위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난 2017년 스승의 날에는 제자가 주는 카네이션도 받으면 안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권익위가 국공립대학 부패 전수조사를 했는데 당시 뭐 회의비, 강의비, 원고료 등 대가를 받은 모든 사례금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전수조사에는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국책연구기관의 자치단체 이런 거 보고서 평가하면은 회의비 10만 원, 15만 원 주거든요. 이것도 권익위가 이거 다 조사해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그리고 딱 명단 다 뽑아가지고 대학에 외부 강의 신고했는지 싹 다 조사하고 다 소명받고 이후에는 행정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처분까지 내린 게 지금 권익위예요. 딴 사람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멤버들이 그 짓을 했다고요. 근데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아이고 뭐 저기 미국 아들한테 받은 건데요. 뭐 괜찮습니다. 이러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대학교에서 논문 심사할 때 심사받는 학생이 뭐 간식도 사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런 것도 못해. 간식 사오지 마. 그냥 학비에서 다 학과 예산에서 사용해. 이제 사오면 괜히 청탁금지법 걸려. 왜냐면 갑자기 또 들이닥쳐가 권익위에서 야 10만 원, 15만 원짜리 다 까 이랬는데 이걸 안 까겠어요? 전부 다 까니까 야 사오지 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김건희는 아니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대학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 사은회도 있고 졸업 전에 교수님 오늘 식사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거 관례적으로 다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뭐 뭐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었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뭐 강의를 새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학생들끼리 돈 걷어갖고 교수님 뭐 식사 한두 번씩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다 문제가 된다는 거야. 심지어는 옛날에 스승의 날 이럴 때 되면 엄마들이 봉투 들고 학교 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봉투를 못 받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꽃이라도 하나 하고 화분이나 카네이션 같은 거, 물론 5만원짜리로 접어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무튼 이런 거 자체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아휴. 김건희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 보면은 그 공직사회가 지금 수군거린다는 거야. 오씨, 우리는 이렇게 빡세게 권익위에서 감사받고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22개 법안을 28일 날 특검법을 합쳐가지고 22개 법안을 지금 1차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그 안에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얹어놨는데 거기에 디올백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더 올린다고 합니다. 22일, 올려야지, 뭐 22일까지 기다려주고 원래 이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오늘 하루 쉬어. 잘 생각해보고 월요일은 꼭 만나자라고 오원식 국회의장이 숙려 기간을 줬어요. 이제 그걸 했더니 봐라 이제 국회의장도 본회의 안 열어주고 이제 민주당 말 안 들어주고 이게 지금 한다 뭐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거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에 관련해 갖고 우원식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임의로 안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숙려 기간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복귀를 안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7개 상임위도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국방위와 산자위가 있습니다. 국방위와 산자위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다 집어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안 돌아간 게 오늘 숙려 기간을 두고 다음번에 했을 때도 국회에 등원을 안 하면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으므로 나머지 7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뽑겠다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국방위의 추미애 장관 하고요. 산자위 누가 되든 빨리 얹어가지고 최상병 특검 관련된 거 공무원들 질의, 군인들 질의하고 가장 중요한 산자위로 우리 액트지오 털어보는 석유공사 털어보는 것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